매번 몇 년째 매번 시작할 때마다 신년사를 틀린 혹은 신년사 내용이 뭐 그냥 해보는 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제가 보기 경제 부분에 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고 나서 신년사에서 나타난 경제정책 기조가 그 해의 실제 북한 경제 문제에 상당히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신년사를 보면 그의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북한 경제를 운영할 건가를 미리 좀 엿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경제 부분에 관해서는 좀 신년사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이제 오늘이 2일이니까 오후니까 오전까지 신년사에 관해서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 보면 경제가 더 강조되고 있고, 어떤 언론은 경제 시작에서 경제로 끝났다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새로운 경제 개혁에 관한 가능성도 제시를 하고는 하는데요. 이게 지금 아마 그게 어쩌면 그게 일반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말은 경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내용상 보면 별로 없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제 전략이 제시된 것도 아니고, 발전 부분을 제외하고는 산업 부분에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투자 프로젝트나 목표도 제시된 것이 없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관리 부분에서 굉장히 양이 늘어났는데 옛날식 표현이 다시 좀 많이 등장을 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굉장히 김정은스럽지 않은 경제 부분 신년사다라는 저런 느낌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대북 경제 제재가 2018년도에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충격을 주었고, 2019년도도 그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일단 경제 운영 기조를 짰다 그러면 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경제 전체 기조는 전체적으로 2018년도도 그랬습니다만, 그러니까 대외적인 경제 제재에 맞서서 내부를 활성화시켜서 경제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경제를 어쨌든 운영시키면서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버텨나간다는 방식으로 2018년도에 저는 신년사의 경제 부분을 해석을 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가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다고 보십니다. 그런데 2019년도 신년사도 경제 부분은 적극적이지보다는 안정기조,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수세적이거나 혹은 소극적인 그런 정책 기조가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경제 제재라는 상황을 전제를 하고 이렇게, 그런 면에서는 다시 또 김정은스럽게 현실 경제 부분에 가서는 적어도 현실적인 측면을 조금 더 고려하는 정책 기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서론부터 말씀드린 이 부분도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신년사 부분에서 경제 관리 부분에서는 뭐 여러 가지 두 가지 측면에서 국가 통제하고 효율성 강조가 같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최근에 강조점이 줄어들던 국가에 대한 통일적 지도 혹은 사회주의 경제 법칙,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조되고, 이걸 통해서 어떤 경제 자원을 남김없이 동원을 해서 자립 경제를 해 나가겠다는 식 표현이, 이게 사실은 옛날식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과거식으로 해서 일단은 넘기자라고 하는 유혹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의 창의성, 창발성, 기업체의 효율성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서 단박에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이후 집권해서 한 2015년까지 쭉 추진해온 경제개혁을 단방에 뒤로 돌리겠다는 결정을 한 건 아니지만은 어째 보면 약간 갈등하고 있는 거죠. 물론 신년사를 갈등한 상태로 써지는 않겠지만, 이런 쪽에서 보면 그 두 가지 측면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새로운 관리 방법에는 표현도 나오고 해서, 한편으로는 좀 더 경제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회주의 책임관리제라든지 우리식 경제관리제도 포전 담당제를 좀 더 강조를 하는 방식이 맞을 텐데, 그 부분은 싹 들어가고
통일적 지도를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내부에 있는 대외적으로 차단된 상태에서 내외에 있는 자본을 최대한 동원하기 위해서 어떤 그 관료적인 방식을 좀 더 효율화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사실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좀 말씀드리고 내용적으로 조금 보면 올해의 키워드라 그럴까 경제분 키워드는 자력경제하고 사회주의 경제발전, 사회주의가 유난히 좀 더 강조되네라. 그리고 김정은 2018년도 이후에 계속 강조해 온 인민경제의 향상 부분은 뭐 빠지지는 않지만 톤이 좀 다운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경제 부분에서 전년에 비추도 강조된 부분이 국가에 의한 경제 통제 및 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 같으면은 후반부에 배치되면서 내각에 의한 경제 관리, 소위 경제 사업을 강조를 하고 당이 군보다도 그 다음에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제도화시켰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성과를 못 내니까 이거 성과를 내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의 정도가 논의가 돼서 이번에는 앞부분에 경제관리 방식이 배치가 되면서 국가에 의한 통일적 지도, 그 다음에 사회주의 경제법칙 강조,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법칙에 따른 계획화와 가격 사업, 배정 및 금융 관리를 잘 하자. 이런 부분들은 옛날에 좀 더 김정은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경제 관리를 체계를 바꾸기 전의 어떤 방식인데 그런 방식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물론 뭐 경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업체의 경영활동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일방적으로 갑자기 경사된 것은 아니겠지만 기존에 쭉 해나가던 경제관리 체계의 개혁이 약간은 슬로우다운 될 가능성도 없죠.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제 운영 기조를 보면 지난해하고 비슷하게 적극적인 정책 기조보다는 안정적인 혹은 수세적인 경제 기조를 채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18년도 보면 경제 성과를 쭉 하는데 보면 내년에 비해서 경제 성과 자체가 간략하고 내용도 구체적으로 구체성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2019년도 경제 과제도 상대적으로 덜 구체적이고 야심적입니다. 굉장히 말은 많고 자립경제, 사회주의 경제발전 계속 강조되고 있지만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할래라고 쳐다보면 사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 전력 부분만 강조하고 전력, 석탄, 에너지 부분만은 계속 강조하고 있지 다른 부분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특히 국가적인 재정 투자가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강조는 상대적으로 혹시 약화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도만 해도 대규모 신규 투자부들을 제시는 하지 않았지만 예컨대 산업부문을 현대화한다거나 에너지나 노동력을 전략하기 위한 투자하는 부분들이 관련 나름대로 경제발전 전략이 제시됐는데 2019년도는 그런 부분도 보이지 않는다. 근데 이게 2019년도가 2018년도에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사회주의 건설 총집중 노선을 바꾸고 2019년도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4년째 되는 해라는 걸 전제로 한다 그러면 2019년도 신년사였던 경제 부분에서 이런 밋밋한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봐요. 또 말하자면 김정은식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고려를 충분히 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수세적이라는 측면은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논쟁의 소지가 좀 있겠지만요. 개별 산업으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뚜렷한 산업별로 특정 방향이 보이지가 않고요. 전력 부분 우선 강조를 하고 뭐 나머지 금속, 과학, 경공업 발전을 요구하는 걸 항상 하던 방식. 그 다음에 전력 부분을 제외하고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는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발전을 핵심 비용 성장 전략으로 이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새로운 부분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전력 부분하고 삼지연 원상 달마 지구의 건설을 완료하고 이것을 위한 경제 부분의 공급 확대 정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고요. 나머지 금속, 과학, 기계, 경공업 등은 기존 노선이 그냥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018년 10년자는 각 산업 부분의 효율성, 에너지 효율성, 노동 효율성 등이 강조되었다고 그러면 2019년도는 그런 부분도 잘 안 보인다. 방향성도 잘 안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대북 제재라는 현실적인 조건 하에서 내부 자원을 최대한 일단 동원하여서 경제를 끌고 나가겠다라는 정책 기조가 보이고, 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면 국가의 통제를 좀 더 강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현 불가능인 야심적인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자력 경쟁이라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 등을 통한 내부 자원을 활용한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람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겠지만 2018년도 경제 운영에 대북 제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더구나 2019년도도 지속된다 그러면 제재 영향이 중첩될 텐데, 그런 부분을 상정을 하고 올해도 그런 식으로 경제를 운영하기로 보면 예년하게 달라서 어떤 자본을, 국내 자본을 최대한 동원하기 위한 노력들, 자력 경제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고 이런 방식, 그다음에 국가적인 작전을 바로 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조금 김정은 들어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시켰고, 나름대로 일종의 정상적인 국가의 산업정책 비슷한 부분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였는데, 아마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신입PD 본문을 보면 앞에 대충 다 말씀드렸듯이 2018년 성과평가하면서 인민경제 주체한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라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큰 성과는 없는 거 보입니다. 그래서 성과로 제시된 부분은 북창화력발전소 설비 확충하고, 그 다음에 수송기계 부분의 성과 정도고, 그 다음에 좀 더 금속 부분은 김체가구 항해 대체로 소위 산소열법 용광로 설비 투자 부분이 다시 반복돼서 이야기되고 있고, 나머지 화학공업은 소위 탄소환원 화학공업 창설을 하겠다고 2016년부터 했지만 그 성과가 아직도 없어서 그 부분도 지속적인 사업 과제로 넘기고, 나머지는 그 화학공업 부분은 지속적인 사업, 그러니까 금속 부분은 그래도 조금은 김제대체로 쏘아야 될 투자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김체 광철하고, 그 다음에 천리마 제강 같은 제강 부분도 어느 정도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과가 있고, 이 성과를 이제 안정화시키고 생산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나가는 반면에, 화학공업 부분은 일단 제대로 된 게 현재까지는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정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시 이팔 비난론 연합기업체 생산을 다시 정상화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탄소환화 공업을 통한 화학 원자재 공급이 당분간 원활하지 못할 거라는 전제하에서 기존의 이팔 비난을 통한 저희 화학 원자재 공급을 다시 늘리는 방향으로 일정 정도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 및 과학기술 부분은 이 부분이 개별 부분이 아니라 경제발전 전략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이 핵심 전략인 것. 그리고 이 신년사를 통해서 쭉 보면 국가적인 투자라는 표현이 두 군데가, 첫 번째가 화력발전소하고 두 번째가 인재 양성하고 과학기술 발전 사업입니다. 두 가지의 국가적인 소위 중앙정부의 재정 투자를 집중하겠다라는 어떤 의사를 보인 거로 보입니다. 그만큼 인재하고 과학기술 양성 부분에 육성 부분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 방식이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전력육상 부분은 핵심적인, 그 다음에 가장 절박한 표현이 이제 절박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절박한 분야로 전략훈련을 제시를 하고 국가적으로 전력 부분을 투자하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방식이 기존 화력발전소를 개보수 및 현대화해서 발전량을 늘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투자를 늘린다기보다는 제한적인 투자 자원을 효과적으로 특정 부분에 집중해서 상황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표현을 보입니다. 그래서 표현도 참 북한이고 잘 안 하는 표현입니다. 현존 전력생산 토대를 정비 보강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절실한 부분과 대상부터 하나씩 개선 현대화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런 식으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 뒷부분은 제가 누가 이제 텍스트를 파일을 보내온 게 제가 잘못 보내온 게 최근 생산 연도가 아니고 최고 생산 연도
그러니까 아마 1988년도 정도가 북한의 최고 생산 연도인데 그 정도 수준으로 일단은 발전장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작년에 북한 노동신문청에 보면 북창화력 발전소가 수십만 킬로와트의 설비를 증설을 완료했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돌아가면 꽤 의미 있는 정산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그 다음 수력 발전 부분은 을왕천하고 단천 발전소를 일단은 논의하고 있는데 단천 발전소가 굉장히 규모가 큰 지금 발전소인데 수년째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성과를 거두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중앙공업 부분은 금속 및 화학공업을 경제건설의 쌍기둥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별다른 투자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금속 부분은 어떤 면에서 2017년도에 나름대로 투자가 완료되었다. 그러니까 그 김책제철소의 기존의 보로 방식을 폐기하고 그 2015년 말 2016년도에 황해제철소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는 산소열포 용광로를 김책제철소에서 규모를 키워서 건설을 하고 그것을 작년도에 나름대로 생산을 하고 관련된 설비들을 완성을 시켜서 김책제철소를 북한식으로 말하면 주체철 제철 방식으로 완전히 바꾸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고 천리마 제강소라든지 황해제철소의 제강 분야도 나름대로 현대화 투자를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 그래서 금속 부분은 이렇게 새롭게 갖춰진 그 금속 부분을 안정화시키고 생산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계속 해놨습니다. 추가 투자보다는 기존의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제 안정화시키고 생산을 늘리겠다는 부분 정도가 제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 부분은 기존의 투자를 지속하고 그 다음에 기존 설비 에너지 및 노동력 절감을 하겠다. 화학 부분도 어떤 그 새로운 그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지속해 오던 부분을 계속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7차 당대에서는 탄소 하나 화학공업과 관련한 순천화학연합기업소의 지금 설비 투자 부분이 메탄 송단 공정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촉매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발생한 가스를 잘 정지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어서 이 부분이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기계공업 부분이 굉장히 톤 다운되었다. 그러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 들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 중에 하나가 기계공업, 그러니까 수송기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트랙터를 트럭도 만들고 그다음 무게다 정책도 만들고 그다음에 금성 트랙터에서 새로운 트랙터도 만들고 중소형 어선이긴 하지만 새로운 어선도 만들고 그리고 북한에서 만들된 기계 설비를 통해서 경공업 등 공장 현대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기계공업의 나름대로 발전을 토대로 하는 건데 2019년도는 기계공업 부분에 대한 어떤 과제가 굉장히 톤다운되고 나온다. 그래서 현대적인 설비를 우리식으로 개발하다는 정도로 쑥 들어갔습니다. 2018년만 해도 톤다운이었는데 2018년만 해도 농기계라든지 어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계공업에서 할 부분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쑥 들어갔다는 거 보면 이것이 이제 대북 경제 제재로 일단 금속 제품, 기계 제품, 전자 제품의 수입이 지금 완전히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북한에서 기계공업이 활발하게 생산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다른 분이 말씀하셨지만 2018년도 성과를 이야기를 할 때 군수 부분에서 농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산을 했다. 그리고 2019년 신년사에서도 군수 부분도 경제 부분에 지원해야 된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군수 부분에서 그러니까 소위 핵경제 변경으로서 나름대로는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군수 부분에서 어느 정도 민수 부분에 대한 전환이라든지 혼자 지원 정도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경공업 부분에서도 현대화 국산화 제품의 질 향상을 계속 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조금 구체성이 떨어지고 지난해는 자동화라든지 에너지, 노동력 절감 등 구체적인 좀 요구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고 이것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 이런 경제 활동들은 수입 설비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 부분에서도 비슷하게
중앙정부의 투자가 요구되는 부분은 조금 줄이고 중앙정부 투자기라기보다는 지방이라든지 기업 단위라든지 개인 단위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 좀 더 강조하고 있대. 그런데 축산기지 현대화, 그 다음에 공동축산 및 개인보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강조되고 있고 수산 부분에서는 양식이라든지 어업과 같은 부분들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수산 부분에서는 새로운 그 어선을 새로 건조하고 기존 어선을 수리를 더 하고 이런 부분 이야기에서 이런 부분은 좀 빠졌다. 이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농업관리와 관련해서는 포전 담당자에 대한 언급이 쭉 들어간 상태에서 한편으로 농사의 주인인 농장원의 의사와 이익을 존중하고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요구를 정확하게 표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혹시 개혁의 부분적인 정체의 의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개인이 우려를 합니다. 건설 부분은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 대규모 최근 그러니까 2017년부터 하지 않은 그런 대규모 건설 주택건설 투자 더 이상 안 하고 있으니까요. 삼지연하고 원산 갈마 정도가 완성할 것을 요구하는 정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 부분에서 분량이 늘어나고 어떤 그 군사라든지 핵 이런 부분에서 경제 부분은 전환을 하는 거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어떤 그 새로운 투자라든지 혹은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보다는 악화된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경제를 운영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황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를 해서 어떤 그 정부의 통제 강화가 조금 더 요구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거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개혁 기조도 같이 끌고 가야 된다는 두 가지 어떤 양가 감정이 같이 있는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향후 올해 한 해는 북한 경제의 운영 방식도 좀 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천히 분야별로 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1월 둘째 날 북한에서는 이틀 후 나흘째 되면 신년사 관철을 위한 암송대회가 열립니다. A4 용지 12매를 보지 않고 암송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내용만 짚는 게 아니라 문장 하나하나가 몸에 와 닿을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몸에 와 닿을 표현이 뭔가 한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일꾼들이 지휘 성원들인데 밤잠을 잊고 핏하게 사색해야 된다. 예, 핏하게 사색해야 된다. 또 하나는 석탄이 꽝꽝 나와야 된다. 예. 석탄 생산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이 표현이 부담스럽겠습니까? 석탄이 꽝꽝 나오고 일꾼들은 핏하게 밤잠을 잃고 사색해야 된다. 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이지만 암송한다고 생각하면 느낌이 달라서 제가 잠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닭공장을 강조 안 하던 북한이 닭공장을 내세웠다는 거 좀 느낌이 달랐고요. 최근에 돼지만 달라고 하던 입장에서 닭도 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부 반응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부정부패, 세도, 관료정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원림 록화, 사실 북에서 오신 분들은 원림화와 수림화의 차이를 잘 아십니다. 원림화는 도시에 공원을 만들 정도의 도시의 숲을 만드는 거고 수림화는 우리처럼 숲을 우거지게 하는 이런 등등의 표현들에서 오늘 이석기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주요 부문별 변화와 함께 이 문장에 담긴 내용들이 북한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우리랑 좀 다르게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앞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료해를 해주신 발제자 분들에 대해서 나는 이런 차별화된 토론을 하고 싶다 한 분이 4분이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먼저 언제나 번뜩번뜩이는 얘기를 잘 해주시는 숭실대학의 이정철 교수님을 모시고 토론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